반갑습니다. 노조의 도덕경을 오늘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우리가 행동할 때, 또 지금 이 도덕경은 황제를 위하여 적은 글이지 않습니까? 지금 황제로 말하면 지금의 대통령이죠. 또 우리 각 기관이라든지 또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마음 자세로 해야 되는지, 또 우리 개인으로 봤을 때는 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 삶에서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아마 좋은 본보기가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고 해석을 한번 하고 그에 따라서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덕경 26장입니다. 자, 중위갱건입니다. 이 중자가 무거울 중자죠. 중위갱건. 이 무거운 것이 가벼운 것의 뿌리가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나무를 볼 때 나무의 밑부분, 이 가벼운 부분, 가지라든지 잎사귀라든지 이것의 건물이 된다는 것이죠. 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위갱건입니다. 이 무거운 것이 가벼운 것의 근본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서두에서도 좀 말씀드렸듯이 가볍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가볍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황제도 또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종사할 때도 결코 가볍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나무에 봤을 때 밑부분처럼 무겁게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정의조군입니다. 고요할 정자죠. 고요한 것은 경솔하다는 뜻입니다. 조급하다는 뜻입니다. 조자가 조급함의 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조급함의 주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요한 것은 결국 무거운 것을 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거운 것은 원래 고요하고 조용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위에 나무 가지들은 어떻습니까? 경솔하죠. 그리고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고요한 것은 경솔한 것의 주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내용 아시겠죠?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봤을 때 우리는 과연 무겁게 행동하는지 고요하게 행동하는지 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쭉 내용을 보면은 가볍게 행동할 때, 경솔하게 행동할 때 어떤 위험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지금 도덕경 26장에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자, 중위갱건입니다. 무거운 것은 가벼운 것의 뿌리가 되고 고요한 것은 경솔한 것의 주인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무겁게 행동해야 되고 고요하게 행동해야 된다. 자, 시. 그러므로 이 말이죠. 시. 군자 종일행. 군자가 종일 돌아다녀도, 그러므로 군자는 황제를 말하고, 또 우리가 회사나 어떤 일을 할 때 있어서 그거를 말하고, 또 우리 자신의 주인이 아닙니까? 우리 자신의 황제입니다. 내 자신의. 종일 돌아다녀도 어떻게 한다고요? 불이기 치중입니다. 치중은 무거운 짐수레를 말합니다. 치중. 그러니까 그러므로 군자는 종일 돌아다녀도 불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짐수레를 떠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짐수레를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항상 옛날에 황제들은, 군자는, 성인은 짐수레에 짐을 가득 싣고 다녔답니다. 그로 인해서 경거망동하지 않고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짐수레에 뒤에 짐을 가득 싣고 있으면 경솔하게 행동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짐수레를 말하는 치중은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군자는 종일 돌아다녀도 그 무거운 짐수레를 떠나지 않는다. 자, 수유 환관입니다. 환관은 그 여관들이 절벽에 늘어서 있는 저작거리를 말합니다. 거기에 있어도 연처입니다. 연처는 제비가 머무는 집을 말합니다. 연처, 제비 연자입니다. 그러니까 환관, 여관들이 절비한 그런 저작거리에 있어도 제비집처럼 고요하게 머문다. 고요하게 머문다. 군자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군자는 어디를 다닐 때 항상 무거운 술의 짐을 떠나지 않고 또 저작거리에 있어도 결코 고요한 제비집과 같은 고요한 것을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약하, 어찌 이 말입니다. 약하, 어찌. 만성지환, 만개의 수레를 말하죠. 만개의 수레를 가진 왕이 자기 몸을 경거망동하게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어찌 만대의 수레를 가진 왕이 천하의 일을 갖다가 할 때 경거망동하게 하겠는가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가장 핵심된 내용입니다. 경거망동, 경적실본입니다. 경거망동하게 되면은 근본을 잃게 된다. 경거망동하게 되면은 근본을 잃게 되고 또 조적실분입니다. 조는 경솔한 것을 말합니다. 조급할 조자입니다. 조급하다, 경솔하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실군입니다. 임금의 자리를 잃게 된다. 자, 26장 요번 장의 핵심 내용이 이것입니다. 중위경건, 무거운 것은 가벼운 것의 뿌리가 되고 이 가벼운 것은 가볍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근본을 잃게 된다. 가볍게 해서는 근본을 잃게 된다. 이것은 황제들, 직급으로 말하면 대통령 또는 회사의 오너 또는 회사에서 일을 하는 우리 개인들 또 우리 마음의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겁고 고요하게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짐수레에 가득 짐을 싣고 다녔다는 것이죠. 군자들이. 지금 우리 정치를 봐서도 너무나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꼭 그 좌파 우파를 떠나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처진 상황에서 누가 윤석열이 대통령이 분명 나는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임금의 자리를 잃게 되었죠. 근본을 잃게 되고 임금의 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한 번 더 계엄을 할 때 물어보고 의논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제의 자리, 임금의 자리, 어떤 회사의 오너 또는 거기에 일하는 종업원이라도 그 직책을 맡은 과장이든 부장이든 어떤 직책을 맡은 업무를 수행할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논하고 물어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무겁게 신중하고 무겁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행동할 때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가볍게 행동하면 그것이 근본을 잃게 되고 경솔하게 행동하면 임금의 자리를 잃게 된다 그랬죠. 임금의 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적실본입니다. 경적실본. 가볍게 행동하게 되면은 반드시 근본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중하지 못한 경솔한 그런 것은 반드시 임금의 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꼭 임금을 떠나서 우리가 회사에서든 내 개인이 있어든 개인에서 어떤 일에 있어든 항상 신중하게 무겁게 고요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경험하고 닥치지 않습니까? 기쁜 일이 있다 그래서 정말로 기쁜 일인지, 슬픈 일이 있다 하여 안 좋은 일이 있다 하여 정말로 안 좋은 일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눈앞에 닥친 거기에 현혹돼서 가볍게 처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덕경 26장에서 결코 지도자는 가볍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볼 때 나무의 밑에 기둥은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더라도 나무의 밑뿌리는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의연하게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본입니다. 그런데 저 위에 가지들은 흔들리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황제가 그래서는 안 되죠. 그렇게 될 때 그 임금의 자리를 잃게 되고 사장 자리도 잃게 되고 우리 자신도 결국은 우리의 안에 있는 희노애락 애호의 그런 감정들의 주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덕경 26장의 내용이 아주 저로서는 상당히 우리가 본받아야 할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 문장의 핵심이 이 내용이죠. 중위경건입니다. 무거운 것은 가벼운 것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가볍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뿌리처럼, 나무의 뿌리처럼 언제나 비바람이 불고 어떤 일이 닥쳐도 묵묵히 고요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결코 그 근본을 잃지 않게 되고 그 자리를, 위치를 잃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가볍게 경솔하게 행동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저는 1차적인 책임이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따지서는 또 다른 문제가 있겠지만 왜 그때 경솔하게 행동했는지 당연히 이유야 제가 알죠. 알지만은 한 번 더 의논하고 물어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행동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되지는 않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덕경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도덕경의 이 내용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들이 행동할 때도 항상 우리의 판단은
우리가 하는 이 생각이 스스로 하는 그 판단이 반드시 맞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 물어보고 생각하고 해야 되죠. 결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의논을 구하고 물어보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한다면 아마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 판단으로 조급하게 경솔하게 행동하게 되면은 그 근본을 잃게 되고 또 임금의 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이든 어떤 행동을 할 때 항상 신중하게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면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